안녕하세요. 주식경제의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나스닥 차트 분석을 좀 디테일하게, 함으로써 좀 차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고요. 사실, 지금 제가 이제 코스피 나중에 3천 간다, 이런 얘기하고, 자꾸 공항이 올해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제 안티 분들도 많아지고,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좀 느끼거든요. 근데, 아니, 예를 들어서 저보고 팩트를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팩트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그렇게 맹신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가진 경제 지식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경제 전문가, 예를 들어서 경제 교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경제적인 거는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들, 실제로 필요한 것들만 저는 가지고 있는 거고, 사실 차트를 보고 그것을 분석하고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차트 분석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런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서 매매를 해야겠다, 준비를 해야겠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예, 그런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까지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나스닥 100 이거는 이제 그 차트 분석인데요. 여러분, 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이 15,700원 이 구간이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에 한 번에 못 뚫을 수도 있다. 그 뚫으면 바로 날아간다라고 했는데 못 뚫었죠? 못 뚫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한테 먼저 제가 이평선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1선 제일 위에 있는 게 21선이고요. 두 번째 있는 게 61선이고 세 번째 있는 게 121선이에요. 근데 이 121선의 초록색 같은 경우는 121선이 원래 여기까지 있는데 제가 추세선을 그은 겁니다. 왜 그었느냐? 결국에 121선은 이 추세대로 계속 진행이 될 거고, 9월 중순경, 약 9월 13일, 14일 경에는 이 정도의 121선이 위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세선을 미리 그은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혼동이 없으시길 바라겠어요. 자, 21선을 이탈하면서 우리가 어떤 악재들이 나왔나요?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그 악재가 한번 터졌고요. 자, 그리고 무디스에서도 미국의 중소은행들의 어떤 신용등급을 전체적으로 다 내리는 그런 결정을 하게 돼요. 근데 무디스 같은 경우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 결국에는 좀 부실하기 때문이에요. SVB 은행 사태가 터졌고 나서 당연히 다른 은행도 부실할 거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악재예요. 그쵸? 근데 무디스가 이제 신용등급을 강등을 함으로써 그 악재를 이제 수면 위로 이렇게 드러나게 한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악재가 실질적으로 수면 위로 좀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어떤 약간의 매도세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악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결국에 우리가 처음에 알아야 될 건 모건 스탠리, 이제 JB 모건이 결국에는 약속을 했잖아요. 어,
만약에 중소은행이 붕괴가 될 경우, 무너질 경우에 우리가 다 인수를 하겠다. 옐런 의장도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고 대형 은행들이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즉 중소은행이 터지더라도 일단은 대형은행에서 흡수를 하는 절차를 밟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JP모건이 무너지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금융위기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은 겁니다. 다만 현재 뭐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터지거나 그럴 경우에 갑자기 뭐 진짜 뭐 그런 일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어. 그러면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언제 터질지는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현재로서는. 자, 왜 그러냐면 21선도 지금 상승 추세고 살짝 꺾였습니다. 61선도 상승 추세고 121선도 상승 추세입니다. 근데 그 각도가 상당히 가파르단 말이죠. 추세가 엄청 강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승의 힘이.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 상승 추세를 꺾이는 상황이 한 번에 벌어지는 일은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고 그 확률은 1%에서 2% 내외로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모든 게 무너질 것이다 하고 인버스를 하는 행동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고 하수나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왜? 자, 8월 제가 중순쯤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한 이유가 8월 1일에 그때는 이제 피치 문제가 터지지 않았고 무디스 문제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21선 이탈하고 61선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뭔가 중순 안에 뭔가 뭐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60일선은 큰 악재가 뭐 악재 같은 거 터지지 않으면 뭐 대충 60일선 딛고 가겠네. 그리고 다시 전고점 돌파하러 가겠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무디스하고 피치 문제가 터지고 추가적으로 또 무슨 은행에 대한 문제라든지 어떤信用등급 강등에 대한 악재가 또 터질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60일선을 이탈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60일선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려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악재가 뭔가 터지겠죠. 자, 그럼 60일선 이탈하고 갑자기 모든 게 끝나고 다 대공황이 오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밑에는 121선이라는 아주 강력한 저항선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지선이. 이 지지선이 얼마나 강력한 거냐면 지금 1월 달에서 이 추세를 돌린 이 파동이 요게 이 파동이잖아요. 그죠? 이 파동에서 121선을 지지를 했어요. 자,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61선을 지지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121선과 61선 간의 이격이 크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61선을 이탈하고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이것은 121선을 지지를 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즉, 지금 이 힘은 121선의 힘으로써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121선이 밀리는 순간 이 추세는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1선을 이탈하더라도 이 121선이 추세가 살아있고 이 120선을 지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을 8월 내내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일단은 확률이 높은 거예요. 왜냐면 추가적인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자, 그럼 8월 달까지만 조정을 받고 9월 중순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만약 서서히 이렇게 내린다고 가정했을 때 120선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 여기서 부딪히게 된다면 9월 12일경, 뭐 9월 10일경이 되겠죠. 이쯤에 부딪히고 여기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겠죠. 여기는 최종 지지선이니까. 최후의 지지선이에요. 여기가 무너지고 만약에 이 추세선이 꺾인다. 이것은 6개월 이상의 조정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생각을 해야 돼요. 6개월이 아니라
심지어 폭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락을 결정하는 지지선은 결국에 121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120선까지 열어두고 이게 8월 말에서 이게 이렇게 뚝 떨어져서 8월 말까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이게 서서히 이렇게 떨어져서 파동을 그리면서 9월 중순까지 떨어졌다가 120선을 지지하고 다시 턴어라운드에서 여기서 이 추세의 힘으로 베이스면 추세의 힘으로 산타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 제가 코스피가 3천을 간다고 얘기를 했지만 3천이 가려면 나스닥이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일단 그게 먼저예요. 돌파를 해야 뭐 코스피 3천을 가든 4천을 가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현재 기준으로서는 나스닥의 추세는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금 공황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빠르고 시기상조인 이야기인 겁니다. 차트를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공황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이 강력한 지지 라인이 두 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뚫고 그 다음에 이 추세선이 꺾이는 거를 우리가 봤을 때 뭔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향후 또 이게 전고점을 돌파한 상황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지지선을 하나 더 그었습니다. 여기가 13,600원 구간인데요. 여기는 절대로 우리가 이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120선 만약에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정을 6개월도 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긴 조정을 우리가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조정이 완만하게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근이 제가 강한 저항선이라고 여기서 한 번에 못 뚫고 한번 이렇게 지지를 받고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뚫고 갔잖아요. 너무나 더 강하게. 그럼 여기를 강하게 뚫고 올라간 자리예요. 여기에. 근데 이 강하게 뚫고 올라간 이 자리를 한 번에 깨고 내려간다? 이거는 엄청 위험한 신호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황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악재들을 확인을 하고 지금의 차트가 어떤 위치에 있고 지금 차트가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공황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공황을 얘기하는 공황 유튜버들 그리고 그 할아버지들은 기술적인 분석조차도 엉터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설사 그게 진짜 낮은 확률로 맞았다 치더라도 그거는 엉터리 분석입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이렇게 해서 디테일한 차트 분석이 끝났고요. 사실 뭐 피보나치로도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이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각도가 이렇게 모든 장기 이평선까지 추세가 각도가 이렇게 이렇게 되게 크다는 얘기는 이 추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120선까지 가장 높은 확률은 120선까지 지지를 받고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온다. 이게 가장 강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21선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만약에 국내 이제 증시 그러니까 국장을 매매할 때 자, 국내 주식들을 매매할 때 추세가 아무리 강한 종목 지금 21선을 지키고 있는 종목도 61선까지 갈 수 있겠구나. 아니면 61선을 조금 이탈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8월, 9월이 어떤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시고 혹시라도 121선을 강하게 이탈한다. 살짝 이탈하는 거 말고 막 진짜 뭐 봉 한 개, 두 개 이탈하는 거 괜찮아. 여기서 막 봉 세 개, 네 개씩 이탈하고 막 올라가지도 못해. 자,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우리가 손절을 해야겠죠?
그래서 언제나 주식은 100%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손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손절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식을 접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120선까지 바라보고 매매에 임한다.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늦은 새벽 1시에 제가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영상은 바로 올리도록 할 거고요. 또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의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